대한체육협회장 이기흥 전원 사퇴, 안세영 추가 증언, 은폐 실체 걸렸다, 배협회장 풍전등화 중징계.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22 삼성생명, 2메달. 획득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상대로 각종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협회가 16일 비공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협회는 15일 2024 파리올림픽 기간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16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외부 인사인 변호사 2명, 교수 1명을 포함해 내부 인사인 이상순 협회 체육인 인권위원장과 박계옥 감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 및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안세영은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취재진 앞에서 처우 문제 등으로 대표팀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안세영은 대표팀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 고도 밝혔다. 그 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세영 발언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었다. 안세영은 그러나 무릎 발목 부상으로 4주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최근 협회 측에 보내 이달 출전하기로 예정됐던 국제대회에 모두 불참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안세영의 불참이 확정된 대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 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 오픈 2025일 과 슈퍼 500 코리아 오픈 27일 9월 1일 이다. 안세영은 당초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2대회를 뛸 예정이었다. 올림픽 출전 선수 가운데 2대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선수는 현재로선 안세영이 유일하다. 2. 안세영의 패한 충격 헌납,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허빙자오. 돌연 은퇴 선언, 중국도 깜짝. 2024년 8월 15일 중국 소우닷컴은 허빙자오가 올림픽 이후 은퇴를 결정했다 라고 보도했다. 소우닷컴에 따르면 허빙자오는 13일 세계배드민턴연맹에 공식 은퇴서를 제출하며 앞으로 국제무대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우닷컴은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드문 일은 아니지만 큰 부상도 입지 않은 허빙자오가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택한 건 안타깝다 라고 사견을 더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허빙자오가 더 이상 기량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은퇴를 결심한 것으로 봤다. 소우닷컴은 한국의 막강한 안세영의 벽을 넘지 못한 허빙자오는 병목 현상에 빠져 진전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은퇴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했다. 1997년생으로 올해 나이 27세인 허빙자오, 하빙지아오는 5살 때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해 2014년 베트남 오픈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청소년 시절 단식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허빙자오는 중국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천이페이와 함께 쌍두마차로 오랜 기간 활약해왔다. 다만 성인 무대에서는 결승전을 넘지 못하고 은메달과 동메달만 여러 차례 수확했다. 한편 이번 파리 대회에서 허빙자오는 남다른 올림픽 정신으로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안겼다. 8강에서 세계 랭킹 2위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천이페이를 꺾고 이변의 주인공이 된 허빙자오는 준결승에서 카롤리나 마린, 스페인을 만났다. 당시 한 게임을 따낸 마린은 두 게임을 10에서 8로 앞선 상황에서 오른쪽 무릎을 다쳐 경기를 포기했다. 이때 허빙자오는 코트에 엎드려 오열하는 마린에게 다가가 상대 선수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건넸다. 마린의 기권으로 결승 티켓을 거머쥔 뒤 허빙자오는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허빙자오는 뒤지고 있었지만 경기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라며 마린을 향한 미안함과 착잡한 마음을 내비쳤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 오른 허빙자오는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의 포르트 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안세영의 0에서 2로 패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허빙자오는 안세영을 뜨겁게 안으며 그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했다.
은메달을 목에 건 허빙자오는 시상식에서 스페인 국기 배지를 쥐고 시상대에 올라 시선을 모았다. 허빙자오는 시상식 이후 인터뷰에서 뛰어난 선수인 마린에게 미안하다 라며 입을 열었다. 허빙자오는 스페인 국기 배지를 들고 시상대에 선 내 모습을 마린이 볼 수 있길 바란다. 마린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라고 덧붙였다. 3. 중국 득점왕이면 뭐하냐. 28골, 미친 페이스에도 외국인 용병 덕이지, 냉소. 우레이의 미친 활약에도 중국 국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즌 우레이는 리그에서 미친 활약을 하고 있다. 리그 23경기에서 무려 28골 1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중국 슈퍼리그 득점 랭킹 1위에 올라있다. 지난 메이저 후아카와의 리그 23라운드에선 무려 4골을 터뜨리며 팀의 7에서 2대승을 이끌었다. 우레이는 득점 랭킹 1위를 공고히 했고 2위 구스타보 소자와의 격차를 9골로 벌렸다. 우레이의 활약에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는 극찬을 남겼다. 그는 우레이는 최근 리그 28골을 넣음으로써 자신이 2018년에 세운 골든부트 기록 27골을 넘어섰다. 그는 중국 슈퍼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자인 자합이 29골와도 단 한 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리그는 아직 7라운드나 남아있다. 그가 중국 슈퍼리그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득점자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밝혔다. 한국의 역대 득점왕과도 비교를 했다. 매체는 우레이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28골은 2003년 김도훈이 K리그에서 기록한 득점수와 같다. 그의 김도훈은 40경기에서 28골을 넣었다. 또한 올 시즌 K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승우는 우레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K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 31골은 중국에서도 뛰었던 대안이 세운 것으로 올 시즌 우레이가 그 기록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전했다. 우레이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만 현지에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레이의 활약이 외국인 용병 덕분이며 A매치에선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화스포츠에 따르면 한 팬은 중국 슈퍼리그는 레벨이 낮아 라며 리그 전체를 비판했고 한 팬은 아무도 우레이에게 패스를 줄 수 없어. 중국 대표팀에는 오스카와 바르가스가 없어 라고 전했다. 또 다른 팬은 외국인 용병의 도움이 없으면 공도 못 가져 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뤘다. 중국은 오는 9월 5일 오후 7시 35분 한국 시간 일본 사이타마에 위치한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C조 1차전에서 일본과 맞대결을 치른다. 중국은 전체 6개 팀 중 포트 5를 받아 C조에 자리했고 일본은 포트 1로 C조에 배치됐다. 중국은 일본 외에도 호주, 사우디, 바레인, 인도네시아와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4. 링가드, K놀이동산 제대로 체험했다. 한국 온 딸과 롯데월드 라방 오른쪽 화살표 생생한 반응까지. FC 서울 최고의 스타 제시 링가드가 한국을 방문한 딸 호프 링가드와 함께 놀이동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링가드는 14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했다. 최근 한국에 방문한 딸과 팀에서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함선우와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에 방문해 각종 놀이기구를 체험했다. 링가드가 휴대폰을 들고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생생한 반응이 라이브를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 물이 튀기는 후룸라이드에 탄 링가드는 신난 딸에 비해 무서워하며 소리쳤다. 호프가 다시 타겠다고 하자 링가드는 잔뜩 찌푸린 인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어 자이로드롭에서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자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다. 놀이기구가 순식간에 내려오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넋이 나가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어트랙션에 올랐다. 파라오의 분노, 후렌치 레볼루션, 바이킹 등을 이용하며 K 놀이동산을 제대로 만끽했다.
6개월간 한국살이 중인 링가드는 영상 중간중간 딸과 한국어로 말하며 서울 생활에 완벽히 녹아든 모습을 보였다. 곧 복귀가 임박한 링가드는 오후에는 팀 훈련에 참여해 강철 체력 면모를 자랑했다. 링가드는 프리미어리그 PL에서 활약하던 스타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성골 유스 출신으로 맨유에서 232경기에 출전해 35골 21도움을 기록했다. 맨유에서 입지가 불안해지자 웨스트햄으로 임대를 떠났고 전성기를 보내며 16경기에서 무려 9골 5도움을 올렸다. 이후 노팅엄 포레스트로 향했지만 20경기에 출전해 단 2골과 2도움을 기록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활약을 보였다. 지난 2022에서 23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다. 웨스트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이티파크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이적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한동안 소속팀 없이 겨울 이적 시장 기간까지 내내 떠돌이 생활을 보냈다. 그런 링가드에게 FC 서울이 손을 내밀었다. 서로의 타협점이 맞아떨어지면서 전에 없던 초대형 스타 선수의 K리그 이적이 확정됐다. 링가드는 개막전이었던 광주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되며 K리그 1 데뷔전을 가졌다. 이후 무릎에 물이 차는 부상으로 잠시 고생했지만 시술 후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서울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는 주장 완장을 달고 팀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 데뷔골도 맛보며 서울 팬들이 기다리던 피리 세리머니도 펼쳤다. 서울은 최근 리그 3연승을 달리면서 현재 11승 6무 9패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링가드는 지난달 울산 HD와의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해 재활 중에 있었다. 휴가를 활용해 최근 영국에서 딸 호프가 한국에 방문했고 서울에서 함께 보내는 여러 일상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5. 이적 시장 막판, 수비되어 나오나? 한 시즌 만에 이적 고려 중. 영국, 컷 오프사이드는 15일, 한국 시간, 디사시는 출전 시간이 제한될 것이라 생각해 팀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디사시는 프랑스의 센터백이다. 190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고, 현대 축구에서 수비수가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인 빌드업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 리더십이 뛰어나 수비 조율에서 일가견이 있다. 파리 FC에서 프로 데뷔에 성공했다. 이후 랭스와 AS 모나코를 거쳐 2023에서 24시즌을 앞두고 첼시에 합류했다. 모나코에서 매 시즌 30경기 이상 출전하고 뛰어난 수비력을 선보였기에 팬들은 많은 기대를 했다. 실제로 신입생임에도 시즌 초반 선발로 나오며 신임을 얻었고 리그에서 총 31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기량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비 불안이 순전히 디사시 때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결장했을 때 실점률이 더 낮았다. 결국 시즌 막판에는 주전에서 밀려 벤치에 앉아야 했다. 시즌 마지막 기억이 남아서일까? 그는 새 시즌도 벤치에서 시작하게 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 웨슬리 포파나가 장기 부상에서 돌아왔고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새롭게 합류했다. 현재 센터백만 5명이다. 말 그대로 포화 상태. 또한 사이먼 필립스 기자는 이번 여름 첼시가 수비수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센터백일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 있는 이적은 디사시다. 26살이라는 젊은 나이. 리그 1에서 증명된 실력. 프리미어리그, PL에 적응만 한다면 견고한 벽 같은 수비를 선보일 것이다. 또한 5명 중 1명을 판매하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도 큰 타격이 아니다.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승낙할 것이다. 디사시 역시 이적을 고려 중이다. 이유는 출전 시간 때문이다. 낮아지는 기량, 많아지는 경쟁자로 인해 주전을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리 대상이 된다면 여러 빅클럽에서 노릴 것이다. 이번 시작 막판, 수비대어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